안녕하세요. 아이고, 시작하자마자 많이 들어와 주시고 있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죠. 너무 오랜만이죠. 저번에 처음 했을 때가 언제였죠? 겨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안녕하세요. 카메라가 흔들려요? 카메라 왜 흔들리지? 지금도 흔들리나요, 카메라? 12월 1일이었어요? 저번 12월 2일? 오래되긴 했네요. 죄송합니다. 옷은 축구하고 온 건 지금은 안 흔들리죠? 다행입니다. 축구하고 온 건 아니고 제가 이 첼시라는 팀의 아주 빅 팬이라서 매 시즌 유니폼을 사고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보시면은 택도 떼지 않고 항상 모아두고 있는데, 이렇게 뭔가 사실 이런 날 아니면 입을 일이 없어서 뭔가 그냥 중요한 경기가 있다, 아니면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 할 때 이렇게 한 번씩 잠깐씩 입고 있습니다. 맞아요. 색깔도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기도 하고, 파란색이. 파란색 잘 어울리나요?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그 질문을 처음으로 그런 거를 인스타에서 해봤는데, 저의 그 예상보다 조금 많이 보내주셔서 아마 제가 빼먹는 질문들이 좀 많을 거고, 좀 그런 걸로 좀 추려봤어요. 좀 중복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중복되는 질문들 위주로 조금 추려봤는데, 일단은 다이어트 하셨나요? 다이어트 관리 비법 제발 급합니다. 다이어트를 따로 막 하진 않고, 사실 축구선수 화이팅. 고마워요.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겠습니다. 따로 다이어트를 하지는 않고 그냥 맨날 똑같이 운동을 해요. 저는 매일 똑같이 운동하고, 먹는 양도 그냥 매일 비슷한 것 같고, 그러면은 대체로 항상 좀 1년 내내 비슷한 몸무게로 좀 유지가 되는 느낌이고, 조금 뭔가 다이어트가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무슨 뭐 촬영이 있다, 그러면은 야식을 조금 줄입니다. 저녁에 먹는 걸 조금 줄여요. 그러면은 슉 빠지더라고요. 주로 뭐 드시나요? 사실 먹어도 사실 살이 많이 안 찌는 걸로 먹으려고 하기도 하고, 파스타나 아니면 그냥 고기 구워 먹거나. 보통 무슨 운동 하세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수영도 많이 하고요. 매일매일 헬스장 가서 매일 운동은 합니다. 선호하는 야식이 파스타인 것 같아요. 사실 선호하는 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로 콜라인 것 같고, 제로 콜라를 먹기 위한 간식이 필요한 걸 뿐.
아무튼 그 다음 질문. 배우님, 이번 위키드 뮤지컬 내한 공연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사실 막 누가 아는 분들이 막 표를 구해주신다는 분도 있고 막 보러 오라는 분도 있고 해서 너무 보고 싶은데 한 지난 한 몇 주 몇 달간은 거의 매일 공연 아니면 연습 이렇게 그냥 꽉 채워져 있었어가지고 스케줄이 아직 공연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진짜 기회가 되면 보고 싶고, 곧 영화도 나오잖아요, 위키드. 작년에도 제가 영화관 가서 위키드 1편 3번이나 봤는데 일단 그 2편 영화 개봉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펩시 제로 대 코카콜라 제로. 전 원래 옛날에는 펩시파였는데 어느 순간 제가 코카콜라 마시고 있더라고요. 코카콜라에서도 제로콜라 중에서도 제로 카페인, 그러니까 제로 그거를 요즘 마시고 있어요. 회전러. 저 회전러입니다. 그 다음 질문. 어쩌다 보니 공연마다 바닥을 구르시는 느낌입니다. 아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 와중에 안경 고정력 최고. 맞아요. 공연마다 바닥을 구르고 있네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질문을 이제 받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누가 시킨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근데 이제 낙원에서는 안 굴러도 되거든요, 사실. 근데 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무대도 너무 가깝고 객석이랑, 그리고 되게 장면 전환이 많은 극인데, 근데 어떻게 하면 이 갑자기 그 순간에 그 상황을 조금이나마 더 리얼리티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도 뭐 구르는 것 뿐만이 아니라 뭔가 뭐 막 왜 등등곡에서 바닥을 막 세게 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그런 좀 큰 액션들이 때로는 제가 연기하기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꽤나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막 걱정은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좀 즐기는 편이고 굉장히 안전하게 다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아 파밀리아에서의 구르기는 그런 뭔가 방금 말씀드린 이유와는 좀 많이 달라요. 그냥 순전히 저의 유흥을 위한 구르기였다. 나의 즐거움만을 위한 구르기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게 참 경험이 중요하다는 게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미아 파밀리아 그 커튼콜 때 한번 구르면서 막 정신없이 구르면서 그 뒤에 마이크를 차고 있는데 그게 이제 등에 조금 이렇게 찍히면서 살짝 다쳤던 적이 있어요. 뭐 근데 이게 좀 민망하더라고요. 나 커튼콜 때 구르다가 다쳤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조금 민망하고 해서 조금 조용히 넘긴 그런 시기가 좀 있었는데, 한번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뭔가 몸을 좀 써야 되는 장면이 있거나 할 때 항상 체크를 여러 번 하고, 그래서 낙원에서는 아주 안전하게 구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경 고정력 최고. 그러게요, 신기하네. 안경이 생각해보니까 전혀 움직이질 않네요. 너무 딱 맞나? 너무 이렇게 타이트한가? 아무튼 다행이죠. 배우님 옷의 택은 멋 간지인가요?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간지. 윙크는 배우님이 생각해내신 포인트인가요? 뭐 맞습니다. 그것도 깨알 포인트. 다음 질문. 대학로 멀티캐 전문 배우이신데 지금까지 했던 멀티캐 역할들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가 있나요?
뭐 사실 멀티캐 전문 배우라고 하기에는 저는 조금 아직 짬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멀티캐를 그래도 짧은 시간에 많이 한 것 같긴 해요. 뭔가 지금 딱 생각나는 건 햄버거일 사장님, 뭔가 특별한 걸 찾는 당신. 햄버거일 사장님이 진짜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재밌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다음 질문. 배우님, INFP인 걸 친구가 절대 안 믿는데 혹시 최근에 바뀌셨나요? 특히 I 98%를 절대 안 믿어요. 최근에 뭐 사실 해보진 않았어요. 검사를 한 지는 좀 오래된 것 같고, 근데 확실한 건 I는 98%가 정말 맞습니다. 이거는 여러 번에 걸쳐서 해봤을 때 항상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지금 해봐도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너무 I인데 나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질문들을 보면서 질문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질문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체크를 해야 E가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무튼 뭐 조만간 한번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만간 한번 다시 해보긴 할 텐데 아마 I 98%는 무조건 거짓말 같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지금 얘기하는 것만 봐도 누가 봐도 I 아닌가요? 검사를 극단적으로 하시는 편 아니요, 그냥 솔직하게 합니다. 그 다음 질문. 잠옷 세트로 갇혀있는 편이신가요? 맞습니다. 세트로 갇혀있고 잠옷도 좀 좋은 걸로 입으려고 노력합니다. 겨울에는 제가 이제 입는 가운이 있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폴로 가운인데 엄청 부드러운 수건 같은 재질이라서 겨울에는 그거를 자주 입고, 얼마 전에는 이제 여름용 실크 잠옷을 하나 샀어요. 너무 만족하면서 입고 있습니다. 아이 말고 다른 부분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N이랑 F도 상당히 치우쳐져 있었던 것 같고 P랑 J가 그나마 좀 중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한번 MBTI는 조만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학로 입성 이후 미아 제외 모든 극이 창작 초연이었는데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나요? 그렇네요. 맞아요. 생각해보니 진짜 미아 파밀리아 말고는 다 창작 초연 작품이었는데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미아 파밀리아 같이 이미 여러 번 공연이 되고 만들어져 있는 극은 아무래도 연습의 진행도 훨씬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반복해서 내 몸에 익힌 상태로 첫 공연 무대 위에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엄청난 장점,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창작 초연 작품은 아무래도 정말 그냥 매일매일이 뭐야, 하루 안에도 몇 번씩 장면이 바뀌고 대사가 바뀌고 노래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공연 무대에 올라가기 전까지, 그리고 오히려 공연이 올라간 후에도 바뀌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뭔가 익숙해지고 숙달이 돼서 무대 위에 올라가기는 정말 쉽지 않지만, 그치만 또 나름의 희열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나의 입맛에 맞게 많이 좀 맞추고 바꿀 수 있다는 또 큰 장점? 둘 다 정말 다른 재미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름 없는 약속 개막 전 간단한 스포나 공개 안 된 넘버 한 소절 가능한가요? 스포랄 게 있을까요? 이거는 모르겠고, 공개 안 된 넘버 중에 한 소절을 들려드리자면, 오늘도 이제 연습을 하고 왔는데, 참 노래들이 참 좋아요. 그래서 짧게 공개 안 된, 저번 라이브에서 공개 안 된 넘버를 짧게 불러드리자면, 계절 지나 세월 지나 언젠가의 오늘에 우리 닿을 수 있을까? 그날 우리에게 올까? 언젠가의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내일임을 문득 알게 되는 그런 언젠가로. 여기까지. 가사도 너무 이쁘고 참 아름다운 넘버입니다. 이름 없는 약속 준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태까지의 역할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역할과 가장 배우님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애착이 가는 역할을 고르긴 힘들 것 같고, 이거는 약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느낌이라서 각각 다 다르게 애착이 너무 다 있어서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역할은 오스카인 것 같아요. 지금 딱 생각하기에는. 왜냐면은 오스카는 참 특이한 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연습 과정에서 뭐 부티나 써니보이는 이 대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톤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오스카는 약간 대사들이 제가 실제로 할 법한 말들을 마치 대사로 대본에 적어둔 것 같아서 진짜 그냥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오스카는.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튼 그랬습니다. 애착도 당연히 많이 가고, 오스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다음 질문. 좌우명이나 마음에 자주 새기는 문장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막 뭐 몇 가지가 있는 건 아닌데, 저는 그런 거 좀 많이 봐요.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왜 그런 명언들, 그런 영상들, 그런 거 이제 그 인스타에도 저장하기 있잖아요. 그 오른쪽 이렇게 있는. 저는 저장하기를 보통 주로 다 그런 거를 저장해 두거든요. 좀 가끔씩 한 번씩 자기 전에 쑥 제가 저장해 놓은 것들 쑥 훑으면 조금 이렇게 동기부여도 한번 새롭게 싹 되고. 최근에 저장해 둔 것 중에 기억에 나는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사인 볼트가 한 말인데, 우사인 볼트 아시죠? 100m 달리기 선수. 우사인 볼트는 9초를 달리기 위해서 4년을 연습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한 2, 3개월 만에 안 된다며 포기를 한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뭔가 저한테 되게 좀 크게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인프피 맞네. 아니, 그게 인프피랑 무슨 상관이 있죠? 그냥 맞는 말인. F 땅땅?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F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아무튼 역시 인프피. 아무튼 이렇게라도 증명을 했네요, 저의 MBTI를. 배우님은 매일같이 하시는 루틴이 있으신가요? 그게 루틴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왜냐면 보통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제 하루가 똑같은 느낌? 똑같다기보다는 아무튼 제가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건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바로 아침을 먹어요. 저는 아침을 먹고 운동을 갑니다. 운동을 하러 가는 길에 운동을 하기 전까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해요. 되도록이면. 뭐 이거는 제가 뭐 제 방법이 무조건 옳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저의 경험상 소리를 최대한 내지 않고 그냥 아침을 먹고 운동을 하러 가서 운동을 하면서 뭐 땀도 한번 쫙 빼고 몸에 열을 한번 싹 올리고 붓기도 쫙 뺀 다음 그 다음 씻고 나와서 이제 차에 타서 출근하는 동안 그때부터 이제 목을 풀기 시작해요. 목을 푸는 방법도 제가 레슨 받을 때 녹음해 둔 거를 다시 들으면서 똑같이 레슨 받는다 생각하고 그게 거의 365일 중에 365일 그냥 그렇게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출근을 하고 공연장에 가면 이제 분장을 받고 마이크를 차기 전까지 좀 비는 시간에 또 한 번 다시 그 목 푸는 과정 한번 다시 반복하고 공연 처음부터 끝까지 대사랑 노래를 한 번씩 그냥 쑥 훑고 이게 제가 하는 루틴인 것 같습니다. 부지런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부지런한 건 모르겠고 오히려 저는 제가 게으르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냥 그 제가 지키려는 몇몇 포인트들은 악착같이 지키는 것 같긴 해요. 막 운동도 막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가기보다는 이제는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안 하면은 하루가 그냥 시작이 안 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냥 막 가는 게 힘들지도 않고 그냥 당연하게 그냥 가는 것 같아. 얘 왜 그러시는 거죠? 어떤 부분이? 아무튼 근데 뭐 다들 저한테 부지런하다고 하시는데 다들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사실 정말 부지런한 건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 공연 보러 오시는 분들 저는 정말 부지런하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출근하고 저기보다 더 이른 시간에 출근까지 하고 일을 마치고 저녁에 공연까지 보러 오시고 뭔가 제가 부지런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기작이나 막 작품을 고르는 기준에 관해서 또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뭔가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당연히 기간이 처음엔 제일 중요하겠죠. 기간이라는 게 맞아야 되니까 타이밍이 기간이 일단 맞아야 하고 그리고 그냥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라도 한 가지가 꽂히는 게 있으면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작품을 예를 들면 이름 없는 약속들 지금 연습하고 있는 공연은 대본에 일단 꽂혔어요. 대본과 그리고 그 작가님마다 스타일은 다르신데 대본의 앞부분에 이제 캐릭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그리고 뭐 이 작의라고 해서 이 대본을 쓰게 된 이유 이 작품이 가진 의미 이런 거에 대해 작가님이 정말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그 진심을 다해 써놓으신 게 느껴져서 대본 자체도 너무 재밌게 잘 읽었고 그래서 거기에 꽂혀서 하게 된 것 같고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낙원 같은 경우는 캐릭터에 좀 꽂힌 것 같아요. 대본을 딱 봤을 때 석훈이라는 캐릭터가 매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고, 또 미아 파밀리아 같은 경우는 노래 넘버가 너무 일단 딱 귀를 이렇게 슉 사로잡는 넘버인 것 같다. 아무튼 석훈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낙원도 참 시간이 빠르죠. 낙원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제 많이 보러 와주세요. 왜 발에 있는 택마저 이거 떼면 안 돼요. 이해 다들 공감하시잖아요. 이거 떼면 안 돼요. 요즘 유자민트티 대신 과일 음료를 많이 드시던데 심경에 변화가 생기신 건지. 유자민트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음료죠. 근데 왜 최근에 조금 다른 음료들을 시도해보고 있냐면, 등등곡에서 스태프분 중 한 분이 새로 나온 음료가 있는데 이게 맛있는 것 같다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게 아마 피치 딸기 피지오라는 음료일 텐데, 딱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약간 유자민트티에서 느끼던 아쉬움을 피치 딸기 피지오가 채워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사실 보통 공연이 이제 저녁에 하는데 카페인을 마시기에는 조금 부담이스럽고, 그리고 또 한번 몇 달 전에 좀 크게 아팠을 때 가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서, 또 그런 말 있잖아요. 우유 마시면 가래에 별로 좋지가 않다. 그래서 또 우유가 들어간 걸 조금 피하게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딸기 피치 피지오를 많이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핫쿨 항상 달라지던데 기준은 뭔가요? 날씨와 그때의 기분? 라이트 핑크 자몽도 맛있어요. 아, 자몽? 자몽 나지. 연유가 듬뿍 뿌려진 자몽이라면 모를까. 그냥 자몽은 모르겠네. 아자르드 램파드. 저는 아자르 좋아합니다. 아자르는 축구선수, 첼시 축구선수 이름입니다. 2명 다. 배우님이 현재 가장 가보고 싶은 여행지는? 거기 가보고 싶어요. 이거는 현재뿐만이 아니라 항상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디즈니 월드, 디즈니랜드 말고 디즈니 월드. 아마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 크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디즈니랜드가 있으면 그만한 게 한 4개 있다고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하루 만에 못 본다. 그래서 여유롭게 한 일주일 숙소를 잡고 그 디즈니 월드를 한번 정복해보고 싶다. 그게 저의 어릴 때부터의 버킷리스트 조금씩 이루고 계신가요? 이루고 있는 것도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디즈니 월드뿐만이 아니라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 스튜디오 다 너무 좋아하는데 다 많이 가보고 있어요. 뭐 이렇게 여행지를 언제 한번 시간이 돼서 여행지를 정하게 된다 할 때 되도록이면은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있는 곳으로. 저희 여기 보시면은 축구 얘기 하는 댓글들은 대부분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꽃놀이 영상 요즘에도 보시나요? 아유, 당연하죠. 불꽃놀이 영상, 디즈니랜드의 불꽃놀이 영상 요즘도 봅니다. 그 영상이 아마 올랜도 디즈니 월드 영상일 거예요.
K리그 안 보시나요? K리그 죄송합니다. K리그 한국 축구를 응원해야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영국 축구가 좋아서. 퇴근길 등장 때 좋은 향기가 났던 것 같은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즐겨 쓰시는 향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질문 고른 이유도 향수 얘기가 은근히 많아서 저는 거의 한 일주일 중에 한 5일, 6일은 그 딥티크의 플레르드뽀라는 향수를 뿌리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비누향에 살냄새에 좀 가까운? 그리고 제가 좀 그런 향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중성적인 향 좀. 그러니까 여자가 뿌릴 수도 있고 남자가 뿌릴 수도 있는 그런 중성적인 플레르드뽀.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뿌리는 게 로에베의 001맨이라는 향수. 맞아요, 드뽀 맞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서포트로 같이 들어온 선물 중에 하나인데 또 딥티크의 다른 향을 선물을 해주셨더라고요. 오르페옹이라고. 뿌려봤는데 좋은데? 괜찮네? 그리고 당분간 그것도 같이 많이 좀 뿌릴 계획입니다. 로에베 001맨 남자 맨. 이름 없는 약속들로부터 연습 중 가장 힘이 되어주시는 배우님이 계시다면 누구이며 연습실 분위기는 어때요? 일단 연습실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좋다는 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말 좋은 게 너무 모범적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저는 그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전에 미아 파밀리아 할 때 문경초 형님이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태도인 것 같다. 저도 너무 거기에 100분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태도가 좋은 배우들, 스태프분들이 모여있는 느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창작 초연이다 보면은 연습 과정에서 막 힘든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해결되지 않는 지점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갈등도 때론 뭐 좋든 나쁘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좀 어딘가 벽에 좀 부딪히는 때도 있는데 여기는 다 너무 태도가 너무 좋은 형님 누님들 그리고 동생들이라 뭐 해보자 하면 좋아요 해봐 그렇게 해보자 우리 으쌰으쌰 머리 맞대서 이렇게 해보자 안 되면 안 되네 이렇게 다르게 해보자 약간 요게 어느 누구도 막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서로 자유롭게 좀 의견도 나누고 아이디어도 나누는 이런 분위기라서 막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할 필요도 없고 연습실에서 너무 기분 좋게 오로지 작품만을 위해서 좀 에너지를 쓰는 느낌이 들어서 연습실 분위기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이 되어주시는 배우님 모두 너무 좋은 사람이지만 좀 저에게 유독 더 특별한 분이 있다면 은율 누나가 제가 18년에 광암연가로 처음 입봉을 했을 때 데뷔를 했을 때 함께 작품을 했던 누님이세요. 근데 이제 거의 7년 만에 다시 작품에서 만나게 된 건데 당연히 그때는 전 앙상블이었고 누나는 배역을 하고 계셨으니까 수아 역할을 하고 계셨으니까 무대 위에서 이렇게 뭔가 연기를 함께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같이 작품을 하고 지금 이렇게 연습하는 과정이 조금 저한테는 되게 감격스러운 순간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제가 은율 누나를, 제 기억에 있는 은율 누나는 저렇게 아름다운 여배우가 계시다니. 뭔가 막 이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누나는 그냥 우아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제 어린 저의 7년 전에 저희 머릿속에는 그렇게 누나가 기억이 돼 있는데, 누나랑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누나도 너무 저를 반가워해 주시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명은 두현이 형. 당연히 두현이 형이랑은 얼마 전까지도 등등곡 같은 역할로 공연을 했었고, 작년에 등등곡 초연을 하면서 형에게 도움을 받은 부분도 너무 많고, 형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도 너무 많고, 형이랑 뭐 작품 관련된 거든 작품 외적이든 그냥 배우로서 그냥 배우고 얘기를 나눈 것도 너무 많고, 오즈라는 공연도 함께 했고. 근데 오즈에서도 은유 누나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오즈에서도 준이랑 버튼이 뭔가 이렇게 컨택을 많이 할 수 있는 장면은 없거든요. 그래서 신기해요. 지금도 연습실에서 이렇게 같이 형 동생으로 대사를 하고 노래를 하고 있으면 그래, 형이랑 이렇게 연기를 해본 적이 없었구나 지금까지. 너무 좋은 기회다.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공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등등곡 관련 질문이네요. 진명이가 경신이가 죽인 첫사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는 경신이었을 거고, 죽일 생각도 아마 없었을 거라서. 이번에 등등곡 울산 지방공연 해보신 소감.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뒤에 또 무슨 질문이 있었냐면, 아마 오늘 라이브 방송을 키게 된 이유를 또 물어보시는, 갑자기 왜 오늘 키게 됐느냐 물어보신 분들이 또 많았는데, 비슷한 같은 좀 한 번에 같이 답변을 해드리자면, 지방 공연을 꽤 그래도 여러 번 다녔어요. 광화문 연가 할 때도 제 기억으로 한 6군데 지방을 돌았던 것 같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때도 그 정도 비슷하게 돌았던 것 같은데, 대학로에 와서 대학로에 있는 작품으로 지방 공연을 가게 된 건, 물론 홍년 지방 공연 지금 진행 중이긴 하지만 저는 10월 말에 이제 첫 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등등곡이 이제 대학로에 온 이후로는 첫 지방 공연이 된 건데, 느낌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지점이 달랐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날씨도 워낙 좋았고,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고, 등등곡 함께한 배우들, 스태프분들 다 너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과 좋은 날씨에 뭔가, 그리고 공연도 막 끝난 지 너무 오래되지 않은, 그리고 그렇다고 끝나자마자 가는 것도 아닌, 좀 한 2주 됐나요 지금 끝난 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리워질 때쯤 딱 지방 공연을 한 느낌이라, 리허설하고 연습하는데도 재밌더라고요. 그래, 등등곡 이런 맛이었지, 이런 재미였지, 이러면서 했고, 또 라이브 방송을 오늘 키워야겠다 생각을 한 이유는, 항상 이런 생각은 있었지만 오늘 타이밍이 마침 맞기도 했고, 근데 지난 주말 동안 감동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일단 그 등등 서울 막공날 단체 퇴근길을 할 때는, 제가 울산 지방공연 보러 오시는 분 했을 때 진짜 막 몇 분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막 그게 절대 뭐 서운하거나 막 절대 그런 건 아닌 게, 울산은 제가 이번에도 가보면서 느꼈지만 너무 멀잖아요. 너무 멀고, 그게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시간이고, 그래서 그래, 무슨 어떻게 서울에서도 이만큼 이렇게 공연을 많이 거의 매일매일 막 봐주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어떻게 울산까지 오시겠어. 그래, 울산 공연은 울산 시민분들, 지방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해야지 하고,
퇴근길 공지를 올렸을 때도 정말 그래서 몇 분이 안 계실 줄 알았어요. 근데 봤는데 제가 아는 얼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분명히 다 못 오신다 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공연을 하러 일을 하러 온 거지만 여긴 거기 계셨던 분들은 정말 물론 저뿐만은 아니었겠지만 응원을 해주시러 공연을 봐주시러 그 먼 곳까지 그 시간과 그 돈을 들여서 오신 거잖아요. 그게 좀 저에게는 많이 큰 감동이었고, 심지어 그 울산 퇴근길에서도 막 마지막 인사를 다 드릴 때 막 내일 봬요 막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다음날엔 전 또 어제 낮에 낙원 낮공이 있었는데 내일 봬요 하는데 좀 그게 저한테는 많이 감동이었어요. 어떻게 나보고 내 공연을 그렇게 챙겨서 보라고 해도 못 볼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지 나한테? 참 그게 감동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좀 약간 이게 뭐 감동 포인트인지 모르겠는데 또 좀 재미난 일은 지방 공연을 마치고 저는 이제 낮 공연을 끝내고 다음날에 또 낮 공연 2시 공연이 있었기 때문에 저녁 공연까지 보지는 못하고 저는 낮 공연을 끝내고 저녁 먹고 바로 KTX로 올라왔거든요. 표 구하기도 만만치가 않아서 선영이랑 같이 오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6시 23분 기차를 타게 됐고 선영이는 30분 뒤에 기차를 타게 됐어요. 근데 기차를 탔는데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꽤나 제가 아는 얼굴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여기에. 그게 좀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 상황이. 아, 그래, 맞아. 이게 시간이 이렇게 되지. 낮공을 보고 배도 고프실 텐데 뭘 드시고 올라가시려면은 그래, 지금이 적당한 시간이지. 6시 20분이. 근데 그게 또 조금 감동 포인트는 뭐냐면, 모르겠어요. 제 착각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도 저를 보시고 이렇게 약간 모른 척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못 본 척.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막 주신 꽃이랑 막 선물들도 이렇게 들고 있었고 분장도 안 지운 상태고, 그래서 아마 누가 봐도 약간 한 번쯤 이렇게 힐끗힐끗 했을 법한 그 몰골이었는데 분명히 저를 보셨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아는 척 안 하시고, 왜냐면 아마 그건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편하게 타고 쉬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저는 조금 혼자만의 감동인가요? F 청년의 감동 스토리? 왜 제 감동을 파괴하려고 하시죠? 아무튼 뭐 좋게 생각할게요. 저는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확신해. 그런 상황에서 아는 척해도 괜찮나요? 아유, 괜찮죠, 당연히. 아는 척이 아니라 아는데 뭘. 저는 그냥 막 대학로에서도 많이 마주치잖아요. 그냥 인사를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제가 먼저 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춤 실력이 거의 아이돌 수준이신데 예전에 배운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조금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골라봤어요. 일단 춤 실력이 아이돌 수준도 아닐 뿐더러 배운 적이 있다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때는 바야흐로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 처음 춤춰본 게 그때인 것 같아요. 그때 친구가 동방신기 팬이었는데 저한테 어디 예술제 대회를 같이 나가자고, 그래서 동방신기의 미로틱을 5명이서 같이 연습해서 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어요.
기억도 잘 안 나요. 내가 왜 그랬지? 학교 얌전히 잘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가 아마 처음 제대로 춤을 춰본 것 같고, 근데 그 기억이 꽤나 저에게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춤 동아리가 있길래 얼떨결에 거기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 중학교 때 연습한 미로틱을 쳐서, 왜냐면 아는 춤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들은 게 있어요? 어디서 들으셨죠? 아무튼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춤 동아리에 들어가서, 근데 사실 그게 막 엄청 이런 그런 전문적인 막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막 유튜브나 뭔가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지도 않았고, 뮤직비디오 이런 거 보면서 막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런 동작 이러면서 괜히 흉내 내면서 멋있는 척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재미있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었는데, 그러고 이제 어쩌다 보니 시간이 흘러서 24살 때 뮤지컬을 해봐야겠다. 뮤지컬을 하고 싶다. 근데 그때는 뭣도 모르니까 제가 그래도 나는 춤을 못 추진 않아. 나는 많이 춰봤어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디션에 그냥 무턱대고 보러 갔던 것 같아요. 그 처음 봤던 오디션이 번지점프를 하다라는 오디션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노래나 춤을 준비를 제 마음대로 그냥 멋대로 막 해갔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귀엽게 봐주셨는지 오디션에서도 최종까지 막 올라가고 그랬는데 결국엔 되지 않았죠. 결국에 당연히, 왜냐면 그게 첫 오디션이었고 너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더 부족한 게 많았을 시절이라서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지만, 어떻게 그 당시 안무 감독이셨던 신선우 감독님께 연락을 어떻게 통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안 뽑힌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냐면 저는 너무 궁금하니까.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할 사람도 없고 이런 정보를 나눌 사람도 없으니까, 제가 왜 최종에 올라간 것이며 왜 또 거기선 안 된 것인지가 저는 너무 그때는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때 신선우 감독님이 들려주신 답변이 몸 쓰는 게 너무 일반인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약간 조금 이렇게 하는데 뭐지? 일반인같이 몸을 쓰는 건 어떤 거지? 그러면 뮤지컬 배우처럼 몸을 쓰는 거는 어떻게 써야 뮤지컬 배우처럼 몸을 쓰는 거지? 그게 너무 또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그 당시에 신선우 감독님이 어디서 뮤지컬 무용 워크샵을 막 하고 계셨어요. 수업을.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바로 수업을 들으러 갔죠. 그랬더니 감독님이 기억하시더라고. 너 나 어디서 본 적 있지? 그래서 조금 거기서 하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그 수업을 듣는 기간 중에 광화문연구 오디션 첫 오디션을 합격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물론 그러고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대극장 앙상블은 정말 여러분이 보시는 것 이상으로 더 몸을 잘 쓰는 사람들도 많고 더 많은, 아무튼 정말 춤을 잘 춰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처음에 막 집에 가면 따로 또 연습해야 되고 따라잡으려면, 아무튼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래도 이번에 그 신선우 감독님을 또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이름 없는 약속들 작품에서 또 만나게 된 건데, 모르겠네요. 이런 얘기를 감독님과 해본 적은 없어서 지금의 저를 또 어떻게 속으로 평가하고 계실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사안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춤 실력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냥 잘 봐주시는 게 감사할 따름이죠. 다음 질문. 에스프레소 잔 이슈로 어른 입맛인 줄 알았는데 서포트 음료들은 달달이들을 고르시더라고요. 이거는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하네요. 아무튼
커피를 좋아하긴 하는데, 와, 대종이 형 춤 너무 잘 추시잖아요. 저는 대종이 형 춤추는 영상 올라오는 거 거의 다 챙겨보거든요. 그 용기가 저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기에 저도 사실 가끔 춤추고 싶을 때 있는데 무턱대고 막 어디 저 오늘 춤 배우겠습니다, 춤추겠습니다, 어떻게 찾아갈 용기가 저는 나지 않는데, 형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형이랑 함께라면은 한번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질문들 중 상당수가 되게 재미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주접 댓글? 주접 질문들이 많아서, 뭐 예를 들면 뭐 배우님은 하늘에서 쫓겨나신 건가요? 스스로 내려오신 건가요? 이런 창의적인 질문을 어떻게 생각을 해내시는 건지 참 대단합니다. 낙원에서 덩기덕 쿵더러러 쿵덕하고 비룩 꺼내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 하는 애드리브 하신 계기가 궁금해요. 계기, 저도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냥 어느 날 딱 그런, 제가 왜냐면 뉴스보이 첫 등장하기 전에 그 아버지가 초콜릿 꺼내시는 장면을 항상 옆에 소대에서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형님들 너무, 종환이 형님이나 성재 형님 다 너무 재밌으신 분이니까 오늘은 또 어떻게 하실까 막 이래서 보고 있는데, 아마 종환이 형님 회차였을 거예요. 종환이 형님이 한번 이렇게 막 덩기덕 쿵더러러 쿵더러러 쿵덕 하면서 초콜릿을 꺼내시는데 그게 너무 재밌으면서 되게 그 그림이 이뻐 보인다 해야 되나? 가족들이 이렇게 오붓하게 막 모여가지고 초콜릿 이렇게 꺼내면서 놀고 막 하는 게, 그게 너무 그 그림이 이뻐 보여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스더가 석훈이를 만나서 친구에게, 가장 친하게 지낸 친구에게 그런 정말 행복했던 시절을 분명히 얘기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런, 한번 이번 재연 등등곡 연습할 때 연출님이셨던 성종환 연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연습 중간에. 그러니까 대본이 이렇게 있으면 하얀색의 종이에 검은색의 글자가 써져 있고, 배우가 이제 채워야 할 것은 이 남은 흰색을 배우가 채워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이런 것들이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리고 저는 사실 막 이렇게 아무 때나 막 제 마음대로, 배우의 마음대로 막 대사를 하고 바꾸고 하는 거를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선호를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 장면만큼은, 이런 낙원에서 말씀하신 이런 장면 같은 경우는 조금 자유도가 있는 장면이라고 제 스스로 조금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시도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매일매일 하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항상 그 장면을 소대에서 먼저 보고 있는데, 그 초콜릿 꺼내시는 그 장면이 뭔가 관객분들에게도 좀 임팩트 있게 찍히는 날이 있고 조금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날이 있는데, 좀 찍히는 날에 그거를 해야지 이게, 왜냐면 매번 보시는 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처음 분들 입장에서는 그 장면이 딱 임팩트 있게 찍히지 않으면 그 다음엔 제가 비루를 이렇게 꺼내는 게, 제가 갑자기 왜 저렇게 꺼내지?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튼 잘 타이밍을 한번 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고에서 공대로 가신 배우님의 공대 과목 공부법이 궁금해요. 이런 질문, 좀 비슷한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항상 예전부터. 그 외고는 문과인데 또 대학은 이과 공대로 가고,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예체능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지나고 나니까 참 신기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생각을 했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외고에 있으면서도 그냥 친구들이 정말 다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외고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들보다 내가 특출난 게 있어야 더 좋은 대학을 갔거나 아니면 뭐 더 좋은 뭔가 진로를 이렇게 갈 수 있을 텐데, 그게 뭘까 하고 생각했던 게 그나마 수학이었던 것 같고, 내가 그래도 수학을 어릴 때부터 좀 많이 해서 수학에 조금 자신 있는 것 같다 싶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문과인데 이과 수학으로 수능을 봤어요. 그러면 그때는 서울대에서는 가산점을 주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좀 무모한 그 결정이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저는 사실 현역 때 수능은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한 거라서 재수를 하면서 이제 그래 이왕 수학까지 해놓은 거 이과로 한번 넘어가 보자. 뭔가 이게 나의 확실한 장점이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과로 두 번째 수능을 보고 그렇게 이제 공대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벌써 10년이나 지난 얘기라 제 머릿속에 그게 얼마나 다 남아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배우님 한자 이름이 뭐예요? 저의 한자 이름은 별태 빛날 현입니다. 그래서 빛나는 별. 어릴 때는 사실 뭔가 크게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이름에 대해. 근데 뭔가 어른이 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한자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아서, 아무튼 빛나는 별입니다. 태산처럼 손바닥 땅이랑 동지 바닥 주먹 꽝 하는 거 손 안 아프신가요? 혹시 아플까 걱정돼서 궁금했어요. 근데 저도 이게 좀 신기하긴 한 게 안 아파요. 뭔가 분명히 제가 생각해도 조금 오늘은 좀 심하게 세게 쳤다 싶은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드레날린이라고 해야 되나 도파민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 때문인지 아예 뭐 공연 중에 뭔가 이런 걸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아프다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든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항상 조심조심. 그쵸? 요즘도 수영과 달리기를 계속하고 있으신가요? 추천하고 싶은 운동이나 배우고 싶은 운동이 있으신가요? 운동은 매일 합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요즘에 빠지지 않고 매일 하는 거는 천국의 계단 아시죠 다들? 계단 오르는 기구. 그거를 가장 높은 속도로 해놓고 두 칸씩 오르면 그게 가장 빨리 몸이 좀 땀도 빨리 나고 몸이 가장 빨리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산소도 되면서 하체 근력 운동도 되고, 그게 항상 그게 루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딱 헬스장 처음 가면은 바로 그거를 그렇게 보통 층수는 그렇게 해서 한 80층 정도를 그렇게 타면은 정말 땀이 쫙 나고 몸이 아무리 찌뿌둥했어도 몸이 다 풀립니다. 그 수영은 정말 매일 하다가 그때 한번 좀 등등곡 그 초반에 제가 몸이 안 좋았을 때 그때 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수영이나 사우나가 막 이 코나 목 가래에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때부터는 되도록이면 공연이 있는 날에는 그래서 조금 자제를 하려고 하고 유산소랑 다른 헬스 위주로 요즘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 운동은
안 그래도 계속 요즘에 두현이 형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복싱 배워보고 싶긴 해서 뭔가 그래서 안 그래도 조만간 한번 두현이 형 운동하는 곳에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비염에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그게. 혹시 연기 수업이나 레슨 같은 것도 계속 받으시는지 궁금해요. 항상 바빠 보이셔서. 연기 레슨, 노래 레슨 다 쭉 꾸준히 항상 받다가 연기 레슨은 지금 못 가고 있는 지가 조금 됐고 노래 레슨은 일주일에 한 번 받으려고 항상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밍 맞아요. 클라이밍도 해보고 싶어요. 뭔가 그 복싱이랑 클라이밍이 제가 느낄 때는 그래도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운동에 가까운 것 같긴 해서 클라이밍이랑 복싱 둘 다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등등곡 초연, 등등곡 재연 차이점 너무 궁금해요. 일단 뭐 눈에 보이는 단순한 차이는 결이라는 넘버 차이가 있고 이거는 뭐 퇴근길에서도 그렇고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그것 외에는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등등곡 초연 때는 어쩔 수 없이 창작 초연이다 보니까 캐릭터가 가야 하는 방향에 대한 확신이 다들 조금씩 그러니까 확신이 좀 부족했던 느낌? 이 캐릭터가 내가 이 캐릭터로서 보여줘야 하는 모습이 어떤 건지에 대한 확신이 조금 부족했던 느낌. 공연하면서 물론 다들 결국에 많이 찾아가긴 했지만 근데 이제 등등곡 재연 연습을 시작할 때는 다들 이제 5명의 캐릭터가 모두 다 아는 것 같았어요. 이 캐릭터가 가야 하는 방향. 그래서 이 재연 연습 때는 그 방향 각자의 그 방향대로 잘 가기 위해서 그걸 연습해 나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의미로 두 초연 재연이 다 재밌었어요. 되게. 배우님께서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어서 맡아보고 싶은 역할 궁금합니다. 이거는 예전에 항상 어딜 가서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번지점프를 하다. 여기 질문에서 물어보신 건 더 나이가 들어서라고 했으니까 번지점프를 하다의 인우 언젠가 해보고 싶습니다. 뭔가 저는 막 그런 이것도 여러 번 막 드렸던 말씀이지만 나는 나 저 역할 하고 싶다 저 무대에 쓰고 싶다 이런 욕심이 크진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공연을 좀 더 잘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훨씬 큰 것 같은데 번지점프를 하다만큼은 조금 욕심이 나네요. 너무 어릴 적부터 저의 그 머릿속에 있는 작품과 역할이어서 그런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정리해 놓은 질문들은 대충 여기까지인 것 같고 시간이 1시간이 넘었네요. 시간이 후다닥 갔네요. 아무튼 뭐 더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질문을 주셔도 좋고 더 해줘야죠.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몇 분이죠? 지금 4분이네요. 11시 4분. 그러니까 15분까지. 아직 10시에요? 아니잖아요. 11시에요. 11시 4분이에요. 15분까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좋아하는 과일. 딸기도 좋아하는 것 같고, 사과도 좋아하는 것 같고, 포도도 좋아하는 것 같고, 키위도 좋아하는 것 같고, 과일을 옛날에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점점 최근 들어서 더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등등곡 생각나는 애드립. 등등곡은 사실 애드립을 막
제가 많이 하는 공연은 아니긴 한데 애들이 아무래도 좀 후반부에 하게 된 형님 안 됩니다 이런 애들이 그 정도? 아침으로 주로 뭘 드세요? 아침으로는 밥을 먹거나 주로 밥을 많이 먹는 것 같고 아니면은 빵이랑 커피? 밥을 주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좋아해요. 제가 되게 간단히 해 먹을 수 있는 요리 중에 하나인데 고등어 오차즈케를 자주 해 먹어요. 그냥 녹찬물 티백 2개, 3개 정도 우려서 거기다가 밥이랑 막 후리가케 그리고 쯔유 그리고 고등어 구운 거 그런 거 이렇게 올려서 쪽파 이렇게 좀 넣고 그렇게 해서 먹으면은 되게 건강하면서 되게 든든한 아침이 되거든요. 퇴근길 공지 속 사진은 직접 고르고 눕기도 직접 따시나요? 맞습니다. 갤럭시의 장점이에요. 갤럭시는 그게 아주 간편하다고요. 그냥 딱 길게 누르고 있으면 눕기가 따지고 가져가서 붙여넣기 하면은 딱 갤럭시. 근데 사실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아마 이게 갤럭시로 하는 마지막 라이브 방송이 되지 않을까. 아이폰도 돼요? 아이폰 안 돼요. 안 될걸요? 아무튼 제가 얼마 전에 아이폰 17 프로 실버 색상을 구매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오지는 않아서 아직은 갤럭시 플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라방에서 갤럭시라고 놀리던 분들 어디 한번 더 놀려보시죠? 아이폰만 된다고 그렇게 막 놀리던 분들. 근데 걱정이에요. 갤럭시 진짜 좋은데 제가 괜히 괜한 시도를 하는 게 아닌지. 맞아요. 17 프로 샀습니다. 아이폰 셀카. 왜 또 바꿨다니까 이제는 또 갤럭시 좋다고 하시네. 캡처 타입. 근데 몰라요. 써보고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은 언젠가 또 금방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여기도 질문이 이렇게 있구나. 아, 어? 어? 아니, 이렇게 질문을 볼 수가 있네요? 아까 올려주신 질문을 여기서 볼 수가 있구나. 저는 이거 패드에다가 제가 하나하나씩 캡처해가지고 저장해놨는데. 아니, 어, 아이폰으로 왜 바꾸신 거냐고요? 하도 좋다니까. 하도 좋다니까, 뭐, 얼마나 좋나 한번 내 눈으로 직접 보겠다. 라는 마음에 구매를 해봤습니다. 캡처? 캡처가 뭐지? 제가 캡처한 거.
근데 이제 걱정은 지금 쓰고 있는 패드도 그렇고 저는 완전 다 갤럭시 인간인데 이걸 또 언제 하나하나 갈아타나 걱정도 다 됩니다. 근데 아니 아이폰 17 프로 막 디자인 막 이상하다고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는 너무 이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 전까지 아이폰을 안 산 이유는 안 이뻐서 사실 안 왔는데 이번에 나온 그 프로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싱크대?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야 균형이 맞는 느낌?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 서한이 보람이. 그래서 이번에는 솔직히 이쁘더라고요. 그 실버로 딱 하니까 그 제가 좋아하는 이 디터람스 디자인 그 뭔가 철학과 딱 맞는 것 같아서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플립 배신 좀 하자. 오래 썼잖아. 나 오래 썼어 되게. 플립 3부터 해서. 플립이랑 비슷한가 그게? 그런 건가요? 아무튼 전 플립도 이쁘고 이번 아이폰 프로도 이쁜 것 같습니다. 맞아요. 플립 이번에 이쁘게 잘 나왔어요. 사실 그래서 고민을 조금 했어요. 왜냐면 역시 플립 이쁘다. 심지어 가격도 더 합리적이네. 다른 배우님들과 합방. 제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혼자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합방? 누구랑 하냐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서한이 형이랑 할 수 있을 것 같고 선영이랑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언젠가. 아무튼 뭔가 언젠가 제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유 없이 셀카를 올린다? 핸드폰이 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한 배우님 되게 잘 놀리시던데. 아니에요. 서한이 형이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수면 위로 올라온 거를 보시는 거고 서한이 형이 뒤에서 저에게 어떻게 하는지는 저밖에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서한이 형, 선영이 형이랑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 셋 중 누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이 유니폼의 주인은 25번 카이세도라는 선수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선수. 여러분 14분이에요. 사실 항상 라이브 방송을 키기 전에는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하고 고민도 많이 되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하면은 또 재밌단 말이죠. 언제 이렇게 막 소통을 막 하겠어요. 근데 아무튼 오늘도 모르겠네요. 오늘 재미있으셨나요? 사실 재미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서 저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아무튼 이렇게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5분이 됐네요.
3분만 더 할까요, 그러면? 3분만? 아쉬우니까. 저도 뭐 3분 더 일찍 잔다고 얼마나 뭐가 달라지겠어요. 아까 질문하셨던 분들 중에 제가 동방신기에서 제가 맡았던 역할은 윤호입니다. 보통 몇 시에 주무시는지 정해두진 않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공연을 하고 집에 오고 씻고 배고프면 뭘 먹고 좀 소화시키고 하다 보면은 보통 2시 전후로 자는 것 같아요. 좀 일찍 자면은 1시쯤 잠들고. 다행인 건 잠이 잘 드는 편인 것 같아서 잠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어서 자야겠다 생각하면 바로 잠에 드는 것 같습니다. 재아 누나, 일찍 주무셔야 많이 그러게요. 조금 더 커야 될 텐데. 그럼 하루를 언제 시작하세요? 보통은 몇 시에 잠이 들든 7시간은 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는 잠꾸러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지방공연 가서 퇴근길 하고 와주신 분들 보면서 너무 정말 감사함이 컸어서 이제 10월 말에 또 홍련도 대구로 지방공연에 가는데 그때도 한번 인사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극장 상황이 된다면. 요즘 즐겨 듣는 노래요. 넘버 제외하고 최근에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막 랜덤으로 뜬 것 같은데 네모의 꿈이라는 노래를 딱 너무 오랜만에 들었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막 딥하고 심오한 노래들을 듣다가 약간 동요 같은 아름다운 가사의 이쁜 노래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네모의 꿈 최근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구 가면 무조건 가야 하는 식당 있을까요? 그러게요. 어디가 있을까요? 저 대구 지방공연으로 몇 번 가본 기억은 있는데 제가 저도 몰라요. 저 추천해주세요. 저에게. 가사 스마트폰으로 바뀐 거 아시나요? 아니요? 이건 모르던 사실인데. 다시 들어봐야겠다. 헉, 그러네. 그쵸, 막창.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대구 갈 때마다 막창 먹어야 된다. 그래서 먹기도 했고, 실제로. 여러분, 근데 약속한 3분이 지났는데 아무도 지났다고 얘기는 안 해주시고 계셨네요. 번점 최애 넘버. 아무래도 만약에 이게 아닌가? 만약에 빗속에 우산도 없이 걸어가야 한데도 난 네 품에도 가까이 안길 테니 걱정하지
않아. 너를 사랑해, 난 널 사랑해. 내 목소리가 아닌 내 가슴이 하는 말. 난 널 위해 숨을 쉬고 널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나의 전부란 걸. 를 마지막으로 라이브 방송 마치고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굿나잇.